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AI 투자센터 홍익 전문가입니다. 오늘 3월 25일이죠. 네, 목요일입니다. 또 3월달이 시간이 굉장히 좀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은데 날씨도 굉장히 좀 봄 날씨죠. 근데 주식시장은 아직까지는 좀 봄이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도 이제 뉴욕 증시 보면서 나스닥이 이제 한 2%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려감이 상당히 좀 크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그래요. 지난주도 목요일날 나스닥 한 3% 빠졌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일어나 보니까 나스닥이 2%나 밀렸어요. 그래서 일단 우려감이 상당히 좀 크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시장은 그래도 잘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잘 진행됐다는 게 뭐냐면 뭐 수익이 굉장히 좀 크게 났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보다도 결국에는 이제 최악의 상황은 아닙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준다. 이제 이게 좀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털리지 않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털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무조건 우리는 버티고 존버합시다가 아니라 버텨야 되면 왜 버텨야 되고, 매도하면 왜 매도해야 되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왜 홀딩을 해야 되고, 또 왜 매수를 해야 되고, 또 왜 매도를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알고 대응해야 되는데, 많은 개인들은 그냥 누가 돈 벌었다니까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TV에서도 야 요즘 주식시장 좋대, 1월달 작년 12월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누가 돈 벌었다더라, 그러니까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좋은 기회는 아닐 수 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지금 시점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기회인 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내가 뛰어들어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장에서 매매하고 있는 분들은 다소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화요일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그 이야기 좀 드렸어요. 너무 걱정하지 말자. 뭐 시장이 이제 밀리긴 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야? 개인 투매, 그죠? 개인 투매 결국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자. 물론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걱정하지 말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어제도 시장 그나마 괜찮았죠. 오늘 같은 경우도 뭐예요? 괜찮았죠. 그래서 화요일날 방송을 했고 수요일날 종목 제가 사인 드린 거 있죠, 여러분들한테. 뭐 전략 종목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 받아보신 분들 어때? 수익이 바로 나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시면 장세가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시장 분위기가 조금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더 기회를 빨리 잡을 가능성도 높은 이제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용 이제 말씀 드릴 테니까 집중하셔갖고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 뭐 돈이 보인다라고 말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보시면 뉴욕 증시 하락에도 국내 증시는 상승 마감했어요. 오늘 코스피가 0.4% 올랐고 코스닥이 0.12. 아침에는 코스피가 좀 더 셌죠. 근데 오후장에 들어선 코스닥이 좀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좀 키맞추기가 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고, 어제 오늘 양봉입니다. 코스피, 그죠? 양봉의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오늘 외국인 매도가 좀 나왔어요. 하지만 축소가 좀 됐는데 요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연기금 참 답답해 죽겠구만. 연기금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연기금 2천억 또 넘게 팔았어. 2,300억 매도했네. 그래서 26일날 그러니까 연기금 운용위원회가 26일날 열리거든요. 내일이에요.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리밸런싱? 왜냐면 지금 결국에는 해외 주식을 더 많이 투입하자. 어디? 연기금 운용 자금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작년 5월에 결정됐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16.8%가 목표치예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운용하는 자금에서 16.8%가 이제 넘어가면은 뭐 매도하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이게 바보 같은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무조건 바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상 기계적인 매도가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벌 수 있는 거를 덜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물론 그걸 얘기해 주겠지만, 오늘 같은 날에도 시장이 지금 외국인도 오히려 저점 매수를 하는 마당에, 그죠? 장기 투자한다며. 연기금은 단타하고 앉았어요 지금. 장기 투자할 거면 좋은 주식에 우량주에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굳이 빨리 팔아야 될 이유가 있나? 갑자기 악재가 터졌어? 그런 거 아니면 시간을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봐도 되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2,300억 매도입니다. 근데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 작년 언제 5월 달부터 계속 매도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연기금 매도가 상당히 조금 많이 출회됐다라는 거고, 기관들은 이제 그렇게 좀 잡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은 이제 보시다시피 어떻게 파란색이 조금 매도를 줄였죠. 이런 식으로 매도를 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즘 좀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좀 바뀐 것 같거든요. 오늘 외국인도 지금 보시면 저점에서 한 500억 정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 같은 경우도 금액이 꽤 되네. 한 700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 합쳐서 뭐 한 1200억 정도 코스닥 매수를 했어요. 근데 오늘 그렇게 상승률은 좋진 않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한번 지수가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 한 번에 슉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개인들은 샀다가 파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들의 어떤 매수 물량이 좀 줄어든다. 그러니까 투매성 물량은 아닌데 의미적으로는 좀 비슷해요. 의미적으로는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들은 코스닥도 오늘 매수를 좀 줄이더라. 이 부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오늘 한 3천억 정도 팔다가 한 1,500억 매도를 좀 줄였네요. 그래서 저점 매수 물량도 오늘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나스닥은 많이 빠졌고 다우는 오늘 소폭 밀렸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일단은 잘 버텨줬다. 이제 이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박스권 있죠, 박스권. 박스권.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그림은 요렇게 지금 잡히거든요. 큰 그림이 요렇게 지금 잡히고 지루한에 그러니까 추세가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은 건 뭐냐면 저점 이탈이 여러분들 아직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오히려 악재 나오는데 저점까지 안 내려왔거든요. 저점까지 안 내려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반등 강도가 세야 돼. 그래야 아 얘가 버티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왜 이렇게 안 가지? 근데 결국에는 횡보 보이다가 한번 이렇게 길게 뽑히면 여러분들 뭐 기다린 보람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할까요? 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번 볼게. 10월 30일 날로 한번 차트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10월 30일로 차트를 한번 좀 돌려볼게요. 차트 좋아 보이십니까? 차트 좋아 보이세요? 차트 좋아 보여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현실에 지금 뛰어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때는 저점이 어떻게 깨질 뻔했어요, 사실. 그죠? 음봉. 근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돼? 제가 요때 짚어드린 게 여러분들 뭐 개인들 투매 나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양봉 떴죠? 요게 이제 뭐 잉태형, 그죠? 잉태형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서서히 부스터를 키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발생이 되죠. 이제 그러면서 11월달 여러분들 많이 올랐죠. 11월달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때 가장 많이 오른 게 뭐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흐름을 보면 아 정말 지루하고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고 불안감이 컸던 시장도 10월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흐름을 한번 만드니까 그 흐름이 굉장히 어떻게 빨리 전개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상황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흘러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개인들의 한계는 뭐냐면 항상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흐름이 좋아. 그래도 이제 100% 뭐예요? 그냥 미수 몰빵, 뭐 신용 몰빵 이게 아니고 일부 한 현금을 조금 남겨놓고 대응할 정도는 만들어두는 게 여러분들 사실상 원래는 정석이거든요. 원래는 정석입니다. 근데 이제 100% 저는 주식입니다. 오늘 사서 밀릴 때 샀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반등 한번 나왔다가 밀리더라도 밀리는 거니까. 그럼 이제 반등 나올 때는 여기서 여러분들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싸게 사면은 최대한 많이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뭐 100% 한 번에 드실 생각하지 마시라고. 5% 20번 나눠 먹자. 그죠? 쪼개 드시는 게 오히려 리스크가 적고 확률이 높은 자리예요. 작년 3월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자리가 싼 자리는 아니거든. 사실. 자리가 싸다면 자리가 싸면 그냥 무조건 가격 믿고 가세요라고 이야기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비싸면 결국은 뭐예요? 올라갔다 밀릴 가능성. 왜? 누군가 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이제 그 차이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은 약간의 뭔가 외줄타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게 조금 외줄타기 지나고 뭐야 안정적인 어떤 그냥 일반 우리 바닥으로 바뀔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현재 어떤 흐름으로 보면은 뭐 괜찮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잘 버텼었는 결과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흐름이 굉장히 답답하고 지루하고 누군가 또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한번 올려쳐가지고 11월달 좀 전에 차트 보여드린 대로 올려치면은 어떻게 강하게 올려치면 아 그래 버티기 잘했어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괜히 버텼어가 되겠죠. 그럼 이제 어디까지 이제 확률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목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자리가 3020에서 어디 3025였는데 3024가 오늘 고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반등 나올 때 어떻게 속도는 일단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 가까이 올랐다. 그러니까 올랐다가 어떻게 밀리다가 또 다시 올라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 시세에 의해서 흔들린다는 얘기잖아. 올라가면 기분 좋고 빠지면 기분 나쁜.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 털려요. 일반 개인들이랑 다를 게 없어요. 털고 나서 팔고 올라가면 어떻게? 아 괜히 팔아서 또 이러는 거지. 백날 그래서 여러분들 돈 못 번다니까 주식해서. 그러니까 그들과는 좀 달라야 돼. 그게 이제 본인 스스로 노력해서 됐든 아니면 정말 시장을 잘 보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걸 믿어서 그렇게 됐든 중요한 건 이제 그 부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 뭐 상패 이슈 있죠. 요거 이제 다 좀 지나간 것 같아서 이제는 이 부분들은 조금 잘 마무리가 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감사보고서 적정 나온 거는 뭐 그냥 아무 우리가 의심 없이 매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증시기관 한번 그냥 간단하게 좀 보고 오늘 주제로 좀 넘어갈게요. 투자하기에 최악의 시점은 하늘의 구름 한 점 봤을 때다. 그러니까 모든 게 순조롭게 느껴질 땐 여러분들 뭐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이거예요. 여기저기서 야 주식하기 쉬워, 주식 쉬워, 돈 벌기 쉬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많이 결국에는 뭐 시장이 고점일 수 있겠구나, 아니면 조정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우려감이 있단 말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어떡하지? 코로나가 다시 확대되면 어떡하지? 등등. 미중 무역이 어떻게 강화되면 미중 무역 갈등이 강화되면 어떡하지? 뭐 이제 그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지금 요즘 보시면 악재가 많아요. 악재가 많은데 잘 버티네? 이건 뭐예요? 적어도 약한 시장은 아니다, 그죠? 이 부분들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 지금 내용이 보니까 지금 삼성 SDI 주가 2차전지 업종 현구간, 우리가 이제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도 뭐 폐기물이라든지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항상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추천을 드리면서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냥 이거 무조건 다음날 상할 거니까 여러분들 사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을 먹을 수 없다가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면 상한가가 갈 때가 있죠. 하지만 상한가를 목표로 주식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 상한가 목표로 하다가 맨날 상 먹어? 그럼 그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겠네, 그죠? 근데 아니야, 뭐야, 가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더 높은 확률, 그 다음에 시장 어떤 수익률보다 더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가, 이제 그게 핵심이라고. 이제 그게 핵심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 오늘은 이제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할게요. 왜냐면 최근에 좀 많이 밀렸잖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또 그 추천 종목 중에 2차전지가 있을 수도 있고 있었죠. SKC, 그지? 지금 여러분들 지금 화요일날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는데 전략 종목 같은 경우도 SKC, 그죠? 요거는 왜 거래가 풀렸습니다. 이거 합시다. 얼마? 106,000원에 근데 10만 얼마? 4,500원까지 밀렸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12만원까지 올랐죠. 이런 종목 매매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전략 종목으로 여러분들 많이 등록을 해 두시면 뭐 수익 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순환매가 나타날 때는 자연스럽게 계좌가 어떻게 순환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SKC도 2차 전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조금 보고 내용들을 우리가 좀 봐가면서 여러분들 하시면 좋다 이거죠. 자, 지금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지금 SK이노베이션, LG화학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지금 탑3입니다. 전세계 1등이 지금 LG화학이고요. 그 다음에 2등이 CATL이라는 중국 기업이고, 3등이 파나소닉이고, 4등이 이제 SDI, 그 다음에 이제 이노베이션은 5, 6등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얼마 전에 폭스바겐이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직접 만들게. 뭘? 배터리를.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밀린 거예요. 그죠? 왜? 전기차는 앞으로 자연스럽게 당연히 만들어지지
많이 수요가 증가될 텐데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없으면 운행을 못 하잖아요. 왜? 휘발유를 쓸 수 없으니까. 근데 배터리를 지들이 직접 만든대. 그러니까 뭐예요? LG화학이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팔 곳이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빠진 건데 사실상 길들이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너무 부품사가 입김이 세면 어떻겠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게 똑같아요. 회사도 한쪽 매출 비중이 높아. 근데 그게 끊겼어. 엄청나게 흔들리죠.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요. 잘 하는데 그 완제품을 잘 만들어. 우리가 뭐 핸드폰 잘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약점이 그거잖아요. 잘 만드는데 제품을, 문제는 뭐야? 부품을 딴 데서 만들어. 일본 막 이런데 소재라 그러지.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거 안 준다. 그러니까 아베 때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수출 금지 시킨다고.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흔들렸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영향력이 커서 걔네들이 입김이 세지면 어떻게 휘청휘청 하니까 약간 길들이기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뉴스나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검색 좀 잘 해보세요. 봐봐요. 우리 한국차 배터리가 세계점이 34%죠. 2019년도 CATL 중국인데 중국 업체가 1등을 한 이유가 뭐냐면 중국 애들이 전기차 생산을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네 물건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되게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물론 기술력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 그지?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뭐 SDI라든가 LG화학, BMW, 벤츠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 제품 갖다 쓰잖아. 유럽 애들.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겠어? 물론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술력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LG화학이 이렇게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SDI 4등 됐고 이노베이션 5등 됐네. 근데 지금 이노베이션이랑 LG화학이랑 또 싸우고 있죠. 밖으로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작년 전 세계 전기차 판매가 44% 증가됐다. 전기차 판매는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지. 퍼센트를 좀 보면. 왜? 한 대에서 두 대 돼도 여러분들 100% 증가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워낙 숫자가 작으니까 성장률은 좋을 거예요. 전체적인 비중은 아직 작지만. 근데 이제 테슬라가 1등이고 현대차가 지금 4등이죠. 현기차 그룹이 지금 4등, 5등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전기차에서 절반이 테슬라야. 그러니까 지금 비싸지는데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테슬라의 위치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는 거죠. 똑같은 만약에 1억짜리 전기차다. 그러면 테슬라 살래, 포르쉐 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간 이제 그런 브랜드들도 중요해지고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시가총액이 도요타보다 높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어찌됐건 결론은 뭐예요? 전기차 판매는 앞으로 쭉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지금 악재는 요거다. 요 부분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를 지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두 가지로 좀 갈려야 되거든요. 두 가지로 좀 갈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 자르고 매도다라고 지금 보기는 좀 어렵죠. 보유하신 분들께는. 왜? 21선까지는 좀 열려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밀린 상태에서는요, 반등이 나올 때는 반등 강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냐 약하냐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많이 빠졌는데 다시 갈 거면은 세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땐 추세를 돌리기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워 보여요, 사실상. 그래서 신규 매수를 별로 지금 SDI나 LG화학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진 않아요. 2차 전지라고 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뭐 다른 거, 아까 우리가 이제 매매했다고 이야기했던 뭐 SKC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전고체 관련주 있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그러니까 지금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 오늘 요게 좀 여러분들 이야기 드릴 핵심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이제 뭐 LG화학이나 SDI 많이 빠졌죠.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근데 얘네들이 지금 핵심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같이 개발하고 있는 게 요거예요. 폭스바겐이 배터리 관련 궁극의 목표는 전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음극재가 있고 양극재가 있고 그다음 분리막이 있고 전해질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2차 전지예요. 음극재 들어보셨을 거고 양극재 들어보셨을 거고 이거 분리막 들어보셨을 거고 전해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전해질이 지금 여러분들 뭐 액체거든요. 근데 이게 액체인데 전기차가 불나면 굉장히 빨리 타잖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굉장히 빨리 타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테슬라가 지금 화재 발생했는데 그 차주인 사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있어요. 불났는데 만약에 문이 빨리 안 열려 탈출할 수 없으면 생명이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리스크. 그 다음에 오랫동안 지속되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게 고체라서 화재 위험이 적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오래 갈 수 있고 힘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용량이 크다라는 거. 지금은 뭐 한 500km 가기도 힘들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800km, 뭐 1000km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용화한 기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시장에서는 이거의 어떤 개발 기대감은 갖고 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2차 전지를 볼 거면 이제 이 관련주를 보시는 게 맞다. 그죠? 이 관련주를 보시는 게 지금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조금 더 지금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 나스닥이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하죠.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저점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야? 나스닥 뭐? 만약 테슬라가 못 가,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2차전지 관련주도 같이 밀릴 가능성이 있거나 안 갈 가능성이 있겠지. 왜? 제일 많이 파는 지금 전기차를 제일 많이 파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위 얘기처럼 계속 휘둘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 이제 두 가지가 좀 중요한 건데, 이제 전고체 관련주는 오히려 지금 휘둘리기보다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좀 더 큰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재용이랑 작년 5월 달이구나. 작년 5월 달에 이재용이랑 정의선이랑 만나갖고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삼성 SDI도 물론 개발 의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요. 만약에 이제 뭐 다른 기업을 인수한다거나 자체적으로 좀 뭔가 성공적인 어떤 결과물을 냈을 때는 그 모멘텀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그건 이제 LG화학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뉴스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이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 기업은 이제 퀀텀스케이프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뭐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 드리기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그죠?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박 만드는 데 있죠? SKC, 일진머티. 근데 SKC가 저는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조금 어제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또 잡을 기회를 우리가 좀 가져보는 것도 SKC는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화학 제품, 그 다음 반도체 소재, 그 다음에 모빌리티는 뭐예요? 2차 전지 동박. 근데 2차 전지의 동박은 필수 부품인데, 전 세계 캐파가 가장 큰 게 이제 SKC가 될 거예요. 캐파가. 그러니까 가장 많은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죠. 근데 2차 전지는 뭐 걔네가 만들어도 부품 우리 거 갖다 쓸 수 있거든.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어도 그 안에 들어있는 소재나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또 조달을 받듯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재 업체들은 굳이 멀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제 거기서도 뭔가 실적이 흑자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있는. 저는 SKC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야겠다. 그죠? 그래서 정리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고체 관련주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근데 전고체 관련주는 뭐가 있나요? 지금은 CSI. CIS예요. CIS.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 한농화성, 그 다음에 뭐 아바코, 그 다음에 지금 뭐 TSI 이런 것들이 관련주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 관련된 뭐 장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마스크가 한창 작년에 많이 팔렸을 때 있죠.
마스크 사업 뛰어들겠습니다 하면 주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다를 게 없는 선언이긴 하지만 당장은 다를 게 없는 선언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장기 투자를 지금 해야 된다 이야기 드리는 건 말이 안 되겠지, 그죠? 뭔가 명확한 기술력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무조건입니다라고 얘기 드리긴 좀 어려워. 왜? 세계 어느 곳도 상용화 시킨 기업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지금 현재는 그나마 뭐 흑자를 보이면서 연구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쪽으로 좀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좀 검색을 하시고 하셔갖고 잘 보시면 좋다. 그 다음에 삼성 SDI도 물론 현대차랑 협업을 해서 만들 계획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개발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뭐 아까 삼성 SDI나 큰 종목 사지 말래며, 그러니까 당장에는 큰 비중으로 들어가기 왜 부담스러운 거지. SKC 같은 경우는 바로 오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화요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전략 종목 등록을 했을 때 뭐 보시면 뭐 컴퍼니 K라든가, 그치? 맞게 등록해줬으면 바로 오늘 12,200원까지 올라오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딱 사인대로 움직여서 맞춰주시면은 금방금방 대응이 된단 말이에요. 뭐 삼천리 자전거, 그죠? 삼천리 자전거 얼마? 12,200원 이하에 매수하시라 그랬죠. 이거 같은 경우도 수요일날 12,100원, 가격은 충분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이죠. 12%.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회를 결국에는 잡으려면 내가 또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 돼. 내용 자체를. 그래야 이게 이거구나. 이 타이밍에 좀 잡아야지.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차 SDI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두 개를 좀 나눠서 여러분들 좀 대응 전략을 가져보시면 2차 전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는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SDI는 그냥 약간 좀 매집 관점. 왜? 성공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개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인수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봅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되게 뭔가 좀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에요, 사실. 뭐 LG화학도 그렇고, LG화학은 워낙 기술력이 있고 세계에서 5번째로 인정받는 화학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바스프, 독일 바스프, 뭐 듀폰 뭐 이런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의 듀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우도 있고, 다우케미칼. 그래서 LG화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기술력도 좋은 기업인데, 이거를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물타기 하려고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많이 밀렸으니까 그냥 사보려고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신규 매수는 사보가 아니면 그냥 끊어내기가 조금 빠를 수 있겠지. 근데 이미 있는데 물타기는 여러분들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마이너스 만약 15%야. 근데 비중이 30%야. 근데 여기서 만약 50% 만들었어. 그래서 마이너스 한 10% 정도까지 내렸어. 근데 이거 안 가면 어떡할 건데? 안 가면 리스크가 더 여러분들 축적되는 거예요. 내 포트가 애매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비추입니다. 이미 갖고 있으면 그냥 이거 들고 계셔서 흐름 보는 게 더 낫지. 그러니까 굳이 그거 싼 거 괜히 본전 만들려고 하는 거는 올바른 전략은 아닌 것 같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두 번째 내용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